영어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아껴서 훈련량을 늘려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래야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중심으로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고요. 추천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강사님은 이미 유명하신 분입니다. 고등학교 영어 참 애매합니다. 그죠? 주요 과목이긴 한데 영어 수능에서는 절대평가입니다. 국어, 수학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수학, 국어에 더 많은 비중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어를 절대 놓아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수능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1등급입니다. 영어는 내가 90점 좀 잘 넘으니까 하고 대충 공부했다가 89점을 받는 순간 1등급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국어, 수학에 비해서 영어는 사실 1등급 받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나중에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될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국어, 수학 1등급과 영어 1등급은 똑같아요. 물론 대학 입시 전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수월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 영어에서 1등급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둔다면 수학, 국어에서 좀 부담을 덜어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어를 안정적으로 1등급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신에서는 여전히 주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절대 놔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영어에 힘을 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어, 수학이 너무 중요하고 저기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저거 성적 올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어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효율성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인강을 들으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영어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수업이 무엇인지, 어떤 강의를 들어야 실제 내 성적을 올리는데 효과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영어 공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해석력입니다. 처음 보는 영어 문장을 보고 그걸 한글 뜻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하는 능력, 이게 고등학교 영어 공부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휘가 필요하고요. 어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어휘와 어법을 알아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능력에 해당되는 공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의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혼자 해석 훈련을 하는 게 여러분 영어 공부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필요한 최소한의 강의만 붙여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영어에 최소 시간을 투자하면서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수준에 따라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의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책을 펴고 읽었을 때 원활하게 해석 훈련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책을 딱 펼쳤는데 까만 건 글씨인데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해석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필요한 이 지식들이 제대로 없으면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서 좀 나눠보면 영어 문장을 딱 읽었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단어 뜻조차 아무것도 모르겠어. 자, 어휘가 부족한 경우겠죠. 자, 어휘가 부족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휘는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은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조건 내가 모르면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아니죠. 이 어휘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학원 인강을 들으면서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그냥 어휘집 한 권 공부하면 됩니다. 이때에도 해석 훈련은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매일 2-3개 정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휘 때문에 좀 너무 힘들다 그럼 최소 한 개라도 매일 꾸준히 해석 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어휘집 1개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법은 어떻습니까? 문장을 봤는데 무슨 뜻인 그 단어 한어는 알겠어. 근데 문장의 뜻을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들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아마 어법이 부족할 텐데 그 어법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한번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어법 강의는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해석력이 중심이라고 했죠. 어법 역시 해석에 필요한 어법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이 어법에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품사 어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문장 성분 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사 같은 건 뭡니까?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사에 해당되는 어법이고요. 문장 성분은 무슨 주어, 서술어, 목적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법이 문장 성분 어법입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문장 성분 어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뜻을 아는데도 내가 문장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문장 성분에 대한 인강을 들으시면 된다. 왜냐하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얘는 주어구나, 얘는 목적어구나, 얘는 서술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고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성분에 대한 지식을 강의로서 빠르게 습득을 하고 인강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품사어법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to 부정사를 배웠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이 to 부정사는 주어에 올 수가 있고 무엇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라고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 앞쪽은 뭐예요? 품사 관점에서 설명하는 선생님이죠. 여기 뒤쪽은 문장 성분 관점에서 설명하는 선생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to study English 어쩌고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 자, 근데 이 to study는 뭐냐면 명사적 용법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은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물론 품사어법도 필요는 합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 필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기초지식이 너무 없다면 그까지 돌아가야겠지만 이 강의를 들을 정도라면 그 정도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to study라는 거는 주어로 쓰였어. 그리고 이 to 부정사는 공부하는 것 뒤에 영어가 붙었으니까 영어 공부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설명해주는 이런 문장 성분 어법 관점에서 설명하는 어법 강의를 수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어법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면 이쪽 품사 기준으로 설명하는 강사 이걸 설명해 주긴 하지만 강의의 비중이 이게 너무 높다. 그런 선생님은 안 되고요. 이걸 설명하더라도 강의의 비중이 이쪽 문장 성분 쪽이다. 그런 선생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뒷광고는 아니고 저희 연구원분들이 수많은 강의를 분석을 해보고 그래도 추천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강사님은 이미 유명하신 분입니다. EBS랑 이투스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주혜연 선생님의 해석 공식이라는 어법 강의를 수강하시면 문장 성분 어법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뒷광고 아니고요. 저는 안면도 없고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휘 강의, 시중에 어휘 강의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거냐? 자, 이건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쓸모없습니다. 안 들어도 돼요. 모든 과목의 1등급을 당연히 맞출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갖춰져 있고 취미생활로 듣는다면 내가 오케이인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어법 강의는 어느 수준으로 들어야 되나요? 100% 내가 이 문장 성분을 마스터할 정도로 들어야 되나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의 공부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휘 공부를 추가하든 어법 공부를 추가하든 매일매일 꾸준히 해석 훈련을 2-3개 정도를 매일 하는 거는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성분 어법도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해석 훈련으로 돌아와서 해석 훈련의 양을 늘리는 게 더 중심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반만 다지고 해석 훈련을 하면서 계속 부족한 것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면 되니까 어법 100% 채워야지, 어휘 100% 채워야지 이런 욕심은 내려놓고 해석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어법에 필요한 강의, 어떤 강의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 해석력에 필요한 강의는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이 해석력에 대한 강의는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은 혼자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공부의 비중으로 따지면 나 혼자 훈련하는 게 80%, 뒤에 강의를 통해서 보완하는 게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혼자서 훈련을 하고 해설지를 보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분석하는 과정이 거의 80%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에 해석 강의를 보면 된다. 그리고 또 강의를 듣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문 훈련을 10개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강의 10개 하는 거 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필요한 것들만 선택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다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아껴서 훈련량을 늘려야 여러분들의 성적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래야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훈련을 하고 딱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발췌해서 내가 해설지 대신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동영상 해설지를 본다는 느낌으로 해석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해석 강의는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우리 영어 문제집을 보면 영어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해석력은 지문에서 키워질까요? 문제에서 키워질까요? 지문에서 키워집니다. 영어 강의를 딱 봤을 때 이 지문에 대한 설명이 많아야 돼요. 문제풀이 스킬이나 문제 푸는 강의 위주면 해석력을 키우는 데는 좋지 못합니다. 지문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님의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설명을 할 때에도 해설지의 역할을 해야 되죠. 해설지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왜 틀렸는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보면 내가 뭘 틀렸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가 잘 보이는구나 라는 선생님을 선택하셔야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셨을 때 해석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문장 성분 관점에서 설명을 하셔야겠죠. 문장 성분 관점에서 설명하는 선생님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문장을 보고 To study English is 어쩌고저쩌고 돼 있을 때 영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고 끝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to 부정사인데 얘는 명사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뭘로 쓰였죠? 명사 주어에 쓰였습니다. To study는 주어기 때문에, 그리고 to 부정사는 무엇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English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라고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선생님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쭉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문장 해석보다는 요사스러운 스킬 위주로 설명을 한 선생님은 걸으시면 되겠고, 문제 위주로 설명한 선생님도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선생님이 좋냐 여쭤보실 텐데, 웬만한 1타 강사 선생님들, 각 사이트 1타 강사 선생님들은 보통 이건 다 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1타 강사님의 선생님을 프리패스를 끊어요. 그래서 문제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문제집 혼자서 풀어. 그런 다음에 해설지 맞춰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잘 모르겠는 문제만 선택해서 인강을 들으시면 되겠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영어는 능력 중심의 과목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을 필요가 거의 없다. 어법 강의 최대한 빠르게 듣고, 어휘는 혼자서 어휘장으로 공부를 하고, 해석 훈련은 혼자서 해야 되고, 이 피드백 과정에서 필요한 건 20%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2시간 정도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8시간 이상 혼자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기준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내가 불필요하게 듣고 있는 학원들이 뭔지 보일 거고, 불필요하게 해석에 대한 수업을 많이 듣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하루 빨리 정리를 하시고 딱 필요한 공부만 핵심적으로 해서 영어에 투자한 시간을 많이 줄이셔서 국어 영어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강의는 언제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효율적으로 강의를 이용할 수 있는지 지난 영상에서 다룬 게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혼자 공부를 하는 80%의 시간은 해석력을 혼자서 훈련하는 시간인데, 이 혼자서 훈련하는 이 해석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신다면 스터디코드의 다른 컨텐츠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영어 공부의 해석력의 핵심이 무엇인지, 해석력을 키우려면 어떤 관점에서 문장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하시고,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스터디코드 홈페이지에 영어의 코드 유료 강의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이 영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안정적으로 1등급 받아서 대학 좋은 데 가셔가지고 후회 없는 수험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